어때? 어땠어? 당신이 같이 가주면 좋았잖아. 난 14살 때부터 미사에 안 갔어. 이건 미사가 아니었지. 장례식이라고. 나 쌍둥이 자매 만났다? 우리 극장 갈까? 야, 이거 좀 끝내게 도와줄래? 당신도 한번 봐. 진짜 재밌어. 0점, 3점, 0점. 마이너스 1점? 2점, 0점. 그렇게 형편없어? 최악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형편없는 학년이야. 그거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거든. 그리고 그 전에도. 토요일에 나는 텔레비를 봤다. 일요일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끝. 내가 30분을 줬어. 두 문장이야. 17살짜리 삶에서 48시간. 토요일은 텔레비,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 시그름들로 된 참미실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보낸 주말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어. 문장 2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 보려고 말이야.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난 일요일이 싫다. 토요일은 좋다. 하지만 이번 토요일에는 아버지가 핸드폰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난 얘들한테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했어. 하지만 얘들한테 관점에 대해 알려주는 건 침팬지한테 양자역학에 대해 알려주는 거랑 같아.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 아니, 내가 쌍둥이 자매한테 조의를 표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한테 다가왔어. 누군지 모르겠더라. 구분하기가 어려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러 내 갤러리에 오겠대. 미래에 대해 얘기하러? 내 말 듣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지난 주말 작성자 클라우디오 가레시아 토요일에 난 라파엘 아르툴라 집에 공부하러 갔다. 그 아이도 내 머리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난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오후마다 난 공원에 가서 그 집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밤에는 그 집 앞 보도에서 그 집을 바라보다가 라파 아버지한테 들킬 뻔했다. 금요일에 라파가 수학을 망친 것을 이용해서 나는 교환학습을 제안했다. 넌 나한테 철학을 도와줘. 내가 네 수학 공부를 도와줄게. 물론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라파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공부를 그 집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라파가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않았을 동네에 있기 때문이다. 난 11시에 초인종을 눌렀고 내 앞에서 그 집 문이 열렸다. 라파를 따라서 라파 방으로 갔다. 방은 내가 상상했던 대로다. 라파가 상학권 문제를 풀도록 해놓고 난 코카콜라를 찬다는 핑계로 그 집을 둘러봤다. 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많이 상상해왔는데 마침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야겠다.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 우리 집 4배는 될 것 같다. 모든 게 아주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좋아.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라파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향기가 내 주위를 끌었다. 혼동할 수 없는 중산층 여자의 향기다. 그 향기에 이끌려 난 거실까지 가게 되었다. 거기서 소파에 앉아 인테리어 잡지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이 집 여주인을 발견했다. 그녀가 책에서 눈을 들 때까지 난 그녀를 바라봤다. 눈이랑 소파랑 같은 색이다. 안녕? 카를로스구나. 목소리가 어쩌면 이런 여자들은 말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우는 걸까? 클라우디오예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대답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계속이라고 말해? 바로 안 해. 7점? 틀린 데가 없어. 어휘사용도 나쁘지 않고 도스토옙스키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 왜? 당신이라면 몇 점 줄 건데? 나라면 그 글을 교장한테 가져가겠어. 라파 엄마네 라파네 엄마 그 눈이 소파랑 같은 색이기 때문에? 아니 7점을 주고 마음이 그렇게 편해? 다음 시간에 계속 당신을 비웃고 있는데 당신이 7점을 준다? 날 비웃는다고? 몰랐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있잖아. 당신, 같은 반 친구랑 라파의 엄마. 클라우디오예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대답했다. 아, 얘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 앉아봐. 지난 주말에 대한 장문 말이야 걱정이 돼서. 구두법이요? 마침표랑 쉼표가 좀 헷갈려요. 구두법은 아주 좋아. 저는 과학 계열을 더 잘해요. 하지만 올해는 언어를 더 잘해보려고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넌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애랑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더구나. 누군가에게는 그게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 선생님한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누가 더 읽었나요? 아직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교장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생각. 전 교장 선생님한테 쓴 게 아닌데요. 선생님한테 쓴 거예요. 만약 네 친구 라파가 이 글을 읽는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어떤 향기가 내 주위를 끌었다. 혼동할 수 없는 중산층 여자의 향기다. 만약 라파가 이걸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 나 모르죠. 전 라파한테 쓴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아이디어였어요. 형용사 연습지 두고 가도 돼요? 월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어젯밤 한 방에 해버렸어요. 표에 있는 형용사들 가지고 장문하는 거. 그거 맞죠? 좀 더 검토해보지 않을래? 지금 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는 수학에 집중하려고요. 아니 당신이 보기에 이게 환자들을 위한 미술 같아? 환자들을 위한 미술? 아니 쌍둥이 자매에 따르면 모든 게 이걸로 좁혀진대. 물론 회계당부는 본 뒤에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 먼저 나한테 장부를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런 평을 날리더라. 만약에 팔렸으면 환자들을 위한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두 촌뜨기 자매한테는 미술 갤러리 상속받는 거나 행각에 상속받는 거나 그냥 똑같은 거지. 야, 어떻게 이걸 환자들을 위한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미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알잖아. 난 이런 거 가운데서는 끝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헤르만, 나 지금 일차리 읽기 직전이라고. 당신이 현대 미술에 반대하는 논리를 나한테 풀어야 할 때가 아니야. 그냥 그 여자들이 시골뜨기 촌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문을 닫는데? 갤러리를 닫을 거래? 나한테 한 달을 줬어. 이 사업이 계속 할 만한 건지 한 달 안에 보여달라는 거지. 뭔가 팔 걸 찾기 위한 한 달이랄까? 아 근데 미술 갤러리에서 파는 게 그렇잖아. 무슨 신용품 가게도 아니고. 만약에 찾지 못하면 갤러리 넘어가고 끝나는 거지. 기가 막혀. 아니 환자들을 위한 미술이라니. 당신은 오늘 어땠어? 클라우디오가 나한테 과제를 제출했어. 말하자면 나한테 제 2장을 준 거지. 기억나지? 다음 시간에 계속. 월요일에 나는 다시 라파엘 아르톨라한테 가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다. 수학 선생님이 라파엘에게 삼각형 연습 문제를 잘 풀었다고 칭찬해서 라파는 바로 그날 오후에 바로 시작하기를 원했다. 왜 라파지? 내가 왜 라파를 택했지? 지난 학기에 내가 라파에게 주목하게 된 뭔가가 있었다. 하교하는 길에 나는 종종 라파 부모님이 손을 잡고 라파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 다른 애들 같으면 부모님이 오는 걸 부끄러워한다. 라파는 안 그랬다. 그래서 난 나에게 물었다. 저 집은 어떨까? 사모님은 거실에 있었다. 한 손엔 집과 정원이라는 잡지를, 다른 한 손엔 줄자를 들고 매우 집중한 상태로 벽길이를 재고 있었다. 라파구나. 둘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네 친구 카를로스니? 클라우디오예요. 수학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어요. 라파가 말했다. 최우수 환상적이야. 사모님은 거실에 남아 한 손엔 잡지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엔 줄자를 들고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다음 시간에 계속. 불쾌해. 뭐가 불쾌하다는 거야? 당신은 안 불쾌해? 당신은 갤러리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전시했잖아. 공기 넣는 인형들 전시회 말이야. 당신이 17살짜리 애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겠다고?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쓰잖아. 공기 넣는 인형들 전시회? 누가 당신 말 들으면 내가 갤러리 성인용품 가게로 바꾼 줄 알겠어. 캐릭터 인형들이었어. 어떤 건 마릴린 먼로, 또 어떤 건 샤론 스톤이었지. 의미가 있었다고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당신은 교장이랑 얘기했었어야 돼. 그리고 부모랑. 그래 당연히 그의 부모랑 얘기했었어야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아니 클라우디오 그 작가 부모랑 말이야. 그 애는 상담사가 필요해. 위험할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애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막아야지. 열받은 애야. 그뿐이라고. 세상에 대해 화가 난 아이. 그럴 수 있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게 나아. 난 다른 애들이 더 무서워요.
부문법이든 철자법이든 상식이든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는 애들 말. 이에 어쩌면 문제가 있어서 당신 주의를 끌려고 하는지도 모르지. 어떤 앤데? 맨 끝줄에 앉아. 말이 없지. 수업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 다른 과목들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아. 수학 빼고. 그러니까 당신 그 애에 대해서 물어본 거네? 수학은 잘하나 봐. 우리 나가는 거야? 아니면 뭐해? 잘 대해줬더니 그 애는 뻔뻔한 놈이야. 좀 특이한 애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이랄까. 당신도 맨 끝줄에 앉아봤어? 가장 좋은 자리야. 아무도 거기는 못 보는데 거기서는 모두를 보지. 아 근데 이 장문들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생각해봐. 어떤 면에서는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공범자가 되는 거지. 무슨 공부?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마. 환자들을 위한 네 부모님하고 만나 뵙고 싶구나. 이야기가 하고 싶다고 내가 전화할까? 아니면 네가 말씀드릴래? 전화하고 싶으면 하세요. 엄마는 집에 없고 아빠는 전화를 안 받아요. 도서관 책이 아니야. 내 책이야. 빗줄 치지 마. 모서리 접지 말고 책을 펴서 엎어놔서도 안 돼. 다 읽어야 돼요? 쇼페이지 읽어봐. 재미없으면 돌려주고. 재미없으면 돌려주세요. 그런데 왜 부호를 바꿔야 하는 거지? 등호 반대편으로 넘겼기 때문이야. 그럼 그전에는? 여기서는 미지수로 곱하는 거잖아.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곱하기 3. 오! 네가 카를로스냐? 플라우디오예요. 책임하는 거야? 정보 공유하기, 책임 분담하기, 위임하기. 네가 꼴대 안 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주고 내가 마크에서 벗어나면 네가 나한테 주는 거지. 8시에 시카고 불상 LA 레이커스 농구 경기 녹화 중계. 비교시킬까 나타? 너도 이따 뭐 갈래? 클라우디오? 패러디 한 거니? 패러디요? 아버지 라파가 방에 들어오는 것, 말투를 묘사한 방식은 독자들을 웃기려고 등장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고 있어.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맹세해요. 사실주의라는 거야? 사실주의요. 네가 몰래 카메라로 모든 걸 녹화할 수 있다고 상상해봐. 그런 거니? 마치 벽에 난 구멍으로 보는 것 같잖아. 네가 본 것을 쓰는 거니 아니면 그걸 변형시키는 거니? 모든 걸 쓰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닝복 색깔을 쓰진 않잖아요. 그게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저한테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왜 현재형이야? 왜 현재형으로 쓴 건데? 다시 거기 있는 것 같잖아요. 이따 뭐 갈 거니? 클라우디오? 난 트레이닝복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1시간 뒤에 우리는 거실에서 다시 모인다. 그는 시카고 불스가 LA 레이커스를 이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LA 레이커스에는 한국인 선수 한 명이 뛴다. 그것을 구실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중국에 대해 얘기해준다. 후반전에는 라파 어머니가 합류해 경기를 보거나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어간다. 후반전 15분 만에 시카고 불스 파워포워드가 5반칙으로 퇴장당하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온 전화를 받는다. 이 시간에 공항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좋아하는 것보다 의무가 먼저지. 그 선수가 퇴장하니까 시카고 불스가 경기에서 진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의도가 뭐지? 만약 네가 의도하는 게 독자들이 등장인물을 비웃는 거, 그게 다라면 그건 목표가 너무 낮은 거야.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가장 우스꽝스러운 면을 보는 건 아주 쉬워. 어려운 건 그 사람을 가까이서 아무런 편견 없이 미리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야. 그 사람의 논리, 상처, 작은 소망들, 절망을 찾아내는 거지. 인간의 고통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친다는 거야? 문화. 문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 아 그래? 필경사 박틀비, 그 존 레넌을 죽인 그 미친놈이 주머니에 가져다녔던 책이야. 문학이 그 미치광이한테 뭘 가르쳐줬다는 건데? 존 레논 살인범이 가지고 있던 것은 호밀밭의 파수꾼이야.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문학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들로 만들지 못해. 당신이 하는 전시회가 더 교육적이지. 사람들은 당신 전시회에서 아주 교양 있어져서 나오니까. 내 전시회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예술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런데 왜 부호를 바꿔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등호 반대편으로 넘겼기 때문이야. 그럼 그전에는? 저는 더하기를 하지 않았어. 여기서는 미지수로 곱하는 거잖아. 어떻게 곱한다는 거야? 곱하기 3. 라파는 연습 문제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갑자기 운동복을 입은 어른이 들어와 중단된다. 오! 카를로스구나. 클라우디오예요. 책임하는 거야? 네가 꼴대 안 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주고
시카고 불스 농구 경기 녹화 준비해. 피자 시킬까 나빠? 너도 이따 보고 갈래? 하지만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야지. 안 그래? 좋아하는 것보다 의무가 먼저지. 난 샤워하러 간다. 라파가 미지수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난 샤워하는 라파를 상상해본다. 두 사람 다 이름이 라파다. 1시간 뒤에 우리 셋 라파와 나는 소파에서 고르곤졸라 피자를 먹는다. 시카고 불스가 LA 레이커스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동안 LA 레이커스에는 한국인 선수 한 명이 뛴다. 중국 사람들은 두 종류야. 그는 10년 전에 중국에서 일주일간 있었다. 그가 보기에 중국 사람들은 비밀이 없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후반전 2분에 시카고 불스 파워포워드가 3점 슛을 성공했고 라파 부자는 열광한다. 4분에는 에스테르가 경기를 보려고 앉는다. 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집과 정원 잡지 215쪽을 편다. 그녀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7분에는 연필을 들어 집을 개조하기 위한 스케치를 한다. 지금은 거실을 개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10분에는 연필을 깨물고 허공을 바라본다. 인생에서 중대한 질문에 몰입하고 있다. 12분에 아버지 라파는 평면 텔레비전을 사자고 제안한다. 15분에 시카고 불스 파워포워드가 오반칙으로 퇴장당한다. 이 때문에 라파 부자는 화를 낸다. 오 30점 어시스트 7 리바운드 4. 전화가 울린다. 아버지 라파는 시계를 본다. 받지 않으려 한다. 여보세요? 벌써 그래 보이네. 의사한테 갔어? 후아니토. 와 잠깐만. 몇 시에 도착하지? BA 0423 10시 15분 2번 출구. 그 사람 이름을 쓴 종이 들까? 후앙님. 영어는 할 줄 알겠지? 한 번은 스페인 음식 어때? 좋지. 걱정하지 마. 쉬어. 공항에 가야 해. 지금 이 시간에? 너무한 거 아니야? 좋아하는 것보다 의무가 먼저지. 저녁 식사도 대접해야 해. 안 그러면 2시간 안에 돌아올 거야. 중국 사람? 계약 연장하겠다고 서명하러 오는 거야. 마리아노가 데리러 갈 거였는데 독감이래. 몇 시에 도착하는데? 10시 15분. 시간 있네. 경기를 보려고 앉는다. 하지만 긴장이 돼서 이제는 경기를 즐기지 못한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네. 정장을 입어야 하나, 편하게 입어야 하나. 중국 사람을 데리러 간다. 레이커스는 추격을 시작하고 마지막 순간 심판의 실수 덕분에 승리한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다음 시간에 계속. 당신을 놀리고 있어. 두 번째 건 훨씬 더 끔찍해. 당신은 그 애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 애가 당신한테 교훈을 주네. 다음은 뭐야? 다음은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 흉보는 걸 보는 거지? 우린 중산층이 이미 한없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중산층이 추하고 진부하고 어리석다는 걸 이미 다 알잖아. 러시아 귀족들도 그랬어. 하지만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를 쓰기 위해 손을 좀 봤지.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너 도스토옙스키의 비결이 뭔지 알아? 천박한 인물을 잊을 수 없는 인물로 만드는 거야. 하지만 네가 되고 싶은 게 캐리커처 그리는 사람이라면 네가 되고 싶은 게 그거니? 캐리커처가? 선생님이 가까이서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더 가까이서 볼수록 더 나빠져요. 저는 본 걸 쓴 거예요. 이게 네가 본 전부라면 그렇다면 넌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 거야. 제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어때? 재밌네? 아니 사람들 입장에서 말해봐. 살까? 솔직히 모든 게 너무 평범해. 부엌시계, 선풍기. 아니 평범한 물건들이야. 근데 낯설게 느껴지도록 제작한 거지. 시계를 봐. 숫자가 13개야. 이 예술가는 우리가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집이라는 공간에 끼어들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보여준 거야. 안과 밖,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런 사이에 있는 경계에 맞서도록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들어봐. 뭐야? 아니 기다려봐 좀. 말하는 그림이야. 화가가 그림을 말로 묘사하는 거지. 관람객, 그러니까 헤드폰 꽂고 듣는 사람은 그림을 상상하는 거고, 관람객이 공동 창작자가 되는 거야. 이런 텅 빈 벽에 자신의 상상을 쏟아부어. 화가가 빈 벽이나 액자에 헤드폰을 걸자고 제안하더라.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제작하는 데 집착하는 문화선을 비우기 위해서 화가는 물질이 사라진 한순간의 시적 작업을 택한 셈이지.
그림들이 진짜로 있어. 그러니까 있었어. 근데 화가가 녹음기에 묘사하고 나서 부셔버렸어. 수채 열쇠점은.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녹음한 그 남자 억양이 좀 특이해. 칠레 사람이야. 발파라에서 출신. 솔직히 말해서 난 팔릴지 잘 모르겠어. 나라면 안 사. 차라리 길거리에서 파는 CD를 사겠어. 더 싸잖아. 당신은 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20일 남았다고. 20일 있으면 나 길거리 쫓아날 거야. 당신 갤러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유리진열장에 지혈돼야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해 줄게. 근데 나를 바보로 만들지는 마라. 읽을래? 아버지에게 교통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다. 아버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소크라테스라면 뭐라고 충고할까? 도대체 이게 뭐야? 철학 선생님은 자기 과목이 쓸모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애쓰세요. 항상 사건 하나를 던져주면서 시작하죠. 선생님은 그걸 도덕적 딜레마라고 부르세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이 쓸모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싶어 하죠. 수학 말고 뭐예요? 수학 선생님은 이미 첫 시간에 수학이 아무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학은 중요해. 철학도 마찬가지. 비록 두 과목 다 위대한 질문에 답은 못하지만 말이야. 위대한 질문이요?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그게 위대한 질문이지. 모든 질문들을 요약한. 자, 죄가 없는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마시라는 형벌이 내려졌어. 한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도망갈 것을 제안했지.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어. 아테네가 나를 먹이고 보호해주고 교육시켰네. 나한테 유리할 때는 아테네에게 복종하고 불리할 때 따르지 않는다는 건 난 못하겠네. 그리고는 독약을 단숨에 마셔버렸어. 이해되니? 난 철학이 문제다. 라판 수학이 문제고. 루트 마이너스 1, 씨.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씨.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7.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더하고 곱하고 그릴 수도 있어. 존재하진 않지만 그 숫자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난 공식이 외워지지가 않아. 외워도 금방 사라져.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연습 문제 3개를 준다. 하나는 경력 차원에서 쉬운 거, 둘째는 쉽지 않은 거, 셋째는 막혀서 고생하라고 어려운 거. 라파가 호수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난 집을 한 바퀴 돈다. 복도에는 파울 클레이 수채화를 복제한 그림 4점이 걸려있다. 늦게 왔어? 당신 온 거 몰랐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꽤 갔어. 그 후왕, 우리는 후아니토라고 불러. 그 사람은 중국 사람 치고는 꽤나 개방적이야. 디오와 와인을 마시더니 혀가 풀렸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더라고. 처음엔 냉랭했지. 내가 마리아노 대신 데리러 간 게 불쾌한 거지. 아니 마리아노가 독감에 걸렸다는 걸 안 믿더라고. 난 그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될 수만 있다면 벽에 붙어있는 파리가 되리라. 난 파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로 걸어갈 수는 있다. 클레의 수채화를 보러. 동업할 생각이 떠올랐어. 그 사람은 우리가 주는 지분이 못마땅해 15를 원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봤어. 아니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지? 독립하는 거야. 하지만 회사에서 당신은 잘 지내잖아. 회사도 당신을 많이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맞아.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모두 마리아노를 거쳐야 해. 내가는 그 사람이 받게 된다고. 당신은 항상 팀 체질이라고 말했잖아. 팀? 좋지. 그런데 팀에서 누구는 공을 패스하고 누구는 슛을 날리는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왔어. 후아니토랑 중국이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니까 와, 뭐를 줘도 크게 남는 장사야.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분명하게? 아니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15를 주면 그 사람은 중국에서 내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신뢰하는 사람. 신뢰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자체가 가짜야. 아니 벌써 나한테 20을 얻어내려고 방법을 찾을걸? 그래도 상관없어. 요즘 운송비는 10%가 안 돼. 비용은 인건비에 달렸어. 거기서는 완전 싸대. 후아니토가 이 진열장에 가지고 있는 30달러짜리 바비 인형을 가리키며 그러는데 3달러다 해. 여기서 파는 장난감이 10배나 더 비싸대.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는 건 그거 맞나? 그 뭐 프로젝트를 확실히 할 때까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거야. 회사가 알 이유는 없지.
방해하지 않는 다른 라인에서 일하는 거야. 후아니토한테 메일로 물건 설계도를 보내는 거야. 이거랑 같은 거 100개를 언제까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항상 맞추는 거야. 노동자들이 없는 공장을 갖는 거랑 같아. 어쩌면 훨씬 더 쉬울 거야. 그 사람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면 그 사람이 베끼는 거지. 완벽한 카피! 는 아니고 그건 불법일 테니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야. 그렇다면 좋아. 물론 그 초기 지출이 필요할 거야. 그 투자인 거지. 지출? 그 계산해 보니까 우리 그 저금해 놓은 거랑 대출을 약간 그럼 집수리는? 알지. 당신한테 그런 꿈이 있다는 거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우선은 거실을 완전 현대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에스텔, 내 나이엔 말이야 동기부여가 필요해. 난 정체된 느낌이야. 내가 세상을 다 먹어치우고 싶을 만큼 열정적이었던 그때가 기억나.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야. 우린 야망이 없는 것 같아. 사장이 하는 걸 보면서 난 나 자신에게 물었어. 왜 나는 안 되지? 내 사업을 하고 싶어.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품목을 고르고 거래망을 트고 매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한지 봐야 해.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 거야. 진열장에 가지고 있는 것을 10배 저렴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당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제안하는 거야?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난 대학을 마칠 생각이야. 세 과목을 마저 듣고 실습하는 거야. 이제 라파도 다 컸으니까. 이건 우리 게 되는 거야. 우리 거. 이게 잘 되면 당신은 집수 이상의 것을 갖게 될 거야. 새 집을 갖게 될 거야. 새 집. 올리브 꺼낼까? 좋아. 제목이 모두 웅으로 끝나요. 시아슈테룽, 눈테브레 웅, 오픈웅, 레퉁. 저희가 매일 오후에 여기 오는 거 당신 안 불편해? 애가 아주 성숙하던데. 좀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허공을 보는 것 같은 그 시선. 당신 긴장되지 않아? 그 애가 이 모든 걸 듣는 거야? 아니면 상상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이 그 애 앞에서 그 애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그린 앞에 있는 게 아니야. 복도에서 그림들을 보고 있지. 거기서 이 모든 걸 듣는다고? 토막토막 듣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표정, 제스처. 다음 주에 중간 시험이야. 응. 만약에 라파가 통과하지 못하면 개인 과외를 붙여야 해. 에? 그럼 클라우디오는? 진짜 선생님 말이야. 내 생각에 클라우디오는 둘은 좀 고만고만해서 정확히 이해하기보다 서로 헷갈려해. 그 애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 애한테는 이게 중요해 보여. 친구가 많은 애 같지 않아. 낯선 사람을 도와주려고 우리 라파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들어봐. 내가 이름에 대해 생각해봤어. 일단 외우기 쉬워야 하고 어디서든지 같은 소리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해. 아디다스처럼. 아니면 영어 이름. 그리고 로고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하지. 나이키를 생각해봐. 갈고리.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야. 호아이토한테 앞으로 잘해보자고 메일 보낼까? 날 믿어줘 에스테를.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해. 모르겠어. 라파 모르겠어. 이 올리브 진짜 맛있지?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촌이 생각나기 시작했어. 결혼식에서 마주치게 되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냐면 수다 떠는 거. 텔레비전에 보면 많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서프라이즈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그 집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시선을 나누는 걸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아. 가족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그 지겨운 사촌과 네가 비슷해지기 시작했어. 누가 이걸 읽고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셔도 돼요. 누구한테든지 보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이 글은 아주 형편없거든. 누군가 이 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형편없으면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시는 게 나아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야. 하지만 누군가 이걸 소설처럼 읽게 된다면 아쉬운 게 불확실성이 부족해. 갈등만.
네 친구 벌써 갔어? 아,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엄마랑 난 네가 그애한테 해주는 일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선 안 되지. 후이도 절 도와줘요. 오, 교환하는 거구나. 넌 걔 철학을 도와주고 걔는 네 수학을 도와주고. 그의 가족 만나봤니?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요. 그건 좋은 게 아닌데. 네 친구들한테 말해. 그 애랑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건 걔예요. 갈등이요? 등장인물은 뭔가를 원해. 그런데 원하는 걸 이루자니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등장인물에게 라이벌, 적들이 나타나는 거지. 주인공과 대립하는 적기자들 말이야. 그런데 이 주인공이 겪는 갈등은 종종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기도 해. 나는 거실 수리 또는 중국에서의 사업 같은 딜레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인공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들,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지.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갈등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할지를 독자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야. 어떻게 될까? 긴장감을 유지해야 해. 독자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은 바로 이 갈등에 꿈틀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다른 건데 수업 시간에 참여 좀 해라. 어? 내가 자원자를 찾거나 질문을 하면 말이야. 가끔은 입을 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널 낙제시켜야 돼. 수요일에 수학 중간고사가 있어요. 라파는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라파가 통과하지 못하면 개인 과외 선생님을 찾고 절 그만두게 한대요. 나한테 수학 시험 일을 훔쳐달라는 거니? 라파는 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글을 쓰기 위해 네가 그 집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어. 상상력을 발휘해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전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스승님이라면 수학 시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면 전 더 이상 쓸 거리가 없어요. 8점! 봤지? 네가 목표를 정하면 이루어내잖아. 8점! 야, 클라우디오 너는 독점으로 나쁜 점수는 아니지. 8점. 축하파티를 해야겠는 거야? 야, 엄마도 아시니? 에스테일! 수학 중간고사 8점이래! 내가 6.5를 받은 게 그 사람들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나를 자기 팀 일원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우리는 6시부터 8시까지 시립구장에서 농구를 해. 진짜 끝내주는 사람들이야.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 말아. 우리는 거칠게 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나는 우리 아빠와 내가 공을 바닥에 튕기면서 그물망이 있는 골대에 던지는 상상을 해보려 한다. 아니, 난 우리 아빠와 내가 공을 바닥에 튕기면서 그물망이 있는 골대에 던지는 상상을 해내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 라빠와 아버지 라파는 토요일 오후마다 그렇게 한다. 공이 들어가면 행복해하고 공이 안 들어가면 괴로워한다. 그런데 그동안 그녀는 뭘 할까? 토요일 5시 30분에 난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 45분에 라파 부자가 떠나는 것을 본다. 난 6시에 배를 누른다. 결국 오기로 했구나. 라파랑 아버지는 지금 막 떠났는데. 전화해서 널 데리러 오라고 할게. 아니. 어제 제가 책을 두고 갔어요. 수학책이요. 못 봤는데. 들어와서 너가 찾아봐. 우리 엄마도 비슷한 거 가지고 계셨어요. 귀걸이를 가리키면 내가 말한다. 제가 9살 때 집을 떠나셨어요. 아빠를 참아내지 못하셨어요. 아마 저도 참아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내 말이 목표물에 적중한다.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면 난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는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이 내 엄마가 되고 싶어한다. 콜라 마실래? 그녀는 마티니를 마신다. 우리는 라파에 대해, 수학에 대해, 그녀가 학생이었을 때 수학을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법학을 공부했다.
라파를 키우려고 그만뒀어. 하지만 이제 다 컸으니 나머지 세 과목을 끝내려고 생각 중이야. 8시다. 난 나에게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토요일에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난 복도에서 클레의 수채화들 앞에 멈춘다. 체어슈테룽, 문테브레 훔, 호프눔, 레퉁. 예쁘지? 그렇지. 그 사람들은 독일어를 모른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이 벽을 위에 그림들을 구입했다. 벽지색을 바꿀 때 그림들도 바꿀 것이다. 이 천사들은 끔찍해요. 너한테는 천사별로 보이니?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난 귀걸이에 손을 뻗는다. 에스테르와 난 키스한다. 8시 10분에 나는 그 집에서 나온다. 8시 30분이 지나서 난 라파 부자가 돌아오는 것을 공원에서 바라본다. 경기에서 이겼는지 행복해 보인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건 좋게 끝날 수가 없어. 안 좋게 끝날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등장인물은 뭔가를 바라고 그에게 어려움이 발생한다. 갈등, 핵심 질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은 뭐야? 다음은 그 여자랑 모텔에서 약속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에요. 집이어야 돼요. 모든 건 집에서 벌어져야 돼요. 일이 터지기 전에 그래 멈추게 해. 생각해봐. 경기가 취소돼서 돌아왔는데 소파에 있는 엄마랑 친구를 발견하는 거야. 이글의 소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소파는 당신이 상상한 거야. 아니 어디가 됐든 그 애는 코카콜라를, 엄마는 마티니 들고 있고. 라파가 그애 죽일걸? 아버지 라파? 아니면 아들 라파? 두 사람 다, 둘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네? 하지만 절반은 만들어낸 게 분명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지어낸 거라면 이야기를 상당히 잘하는 거야. 아주 그럴듯해. 이야기꾼 소질이 있어. 한 번도 이런 학생을 맡아본 적이 없어. 그 애가 이걸 뵙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애는 잘만 지도하면 여러 번 느꼈는데 그 애 하나만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아. 그 애 하나만 날 이해하는 느낌이야. 그래 하나만? 내 학생들 중에서. 라파도 당신 학생이야. 책임감 안 느껴? 물론 느끼지. 당신이 프란츠 카프카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감동적이겠지? 그치? 근데 저 맨 끝줄에 앉아서 입 벌린 채 당신 얘기 듣고 있는 애, 걔가 카프카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는 건 이건 끝이 좋지 않다는 거야. 이건 모두가 상처 입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 중 하나야. 네가 무슨 일에 끼어든 건지 모르나 본데 도대체 이게 뭐야? 중상층 풍자극? 여든술 패러디? 빌딩스로만? 뭐라고요? 독일어 몰라? 됐고 난 네가 그거 소년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네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넌 네가 뭘 하는 건지 아니? 스승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건데요. 난 네 어머니가 될 법한 중년 여성의 좌절을 조롱하라고 시킨 적 없어. 그리고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수학 6.5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하시겠다. 다른 과목들은 더 형편없는 것 같던데 역사 시간에는 며칠째 콧배기도 내밀지 않고 말이야. 응? 영어도 마찬가지고. 왜 영어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역사는 저도 의미가 없어요. 네 아버지 만나봐야겠다. 나 만나러 학교에 오시라고 말씀드릴래? 아버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외출 안 하세요.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화가 나? 불쌍한 라파 다루는 거 보고 화가 나. 그래서 수학을 알려주잖아. 8점이나 받게 했어. 더 나쁘게 다루고 있는 건 그의 엄마야. 그 여자친구랑 거실 1평방미터의 가격에 대해 1시간 동안이나 전화로 이야기하게 하잖아. 맙소사 주제하건데 거실 1평방미터의 가격. 두서없는 대화가 너무 많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말만 잔뜩 하지. 그봤자 없던 톤을 주고 있는 거냐 하면 부조리급? 뭐 엄마는 전화로 수다를 떨고 아빠는 평면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는 동안 아들이 설명서를 읽어주는 거야. 독일어로 된 설명서. 이 사람들이 독일어를 모르는데 왜 독일어 설명서냐 하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이 사람들 삶이 부조리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정상적인 가족이 있기는 한 거야? 그 시체가 바뀌고 있어. 전보다 덜 애들 많네. 귀찮아하면서 썼구나.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 빨간색 동그라미 진대는 진구에 종이 3장에 진부한 부분이 12개. 괜찮네. 다급한 기색이 그의 얼굴에 그려졌다. 너보다 앞서서 수백만 명의 작가들이 이 문장을 썼어. 클라우디오, 각각의 등장인물은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해.
근데 라파는 클라우디오를 받쳐주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어. 아버지 라파와 에스테르도 나레이터 소리에, 네 목소리에 묻혀있다고. 네 존재는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넌 빠져있는 게 낫다고. 이 장면은 아버지 라파가 메이드 인 차이나 상대를 들고 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에스테르와 클라우디오 단 둘이 남았을 때 클라우디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해. 엄마가 집을 나간 날 아빠가 창문으로 텔레비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좋은 장면을 만드는 비법. 행동을 얌전하게 몰고 가다가 갑자기 독장이 한 방 먹이는 거지. 스승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서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한 게 있어. 제목 말이야. 제목이 정해주는 게 있지. 제목은 독자가 계약을 맺는 거야.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독자에게 방향성을 주는 거지. 맨 끝줄 소년 어때? 저는 허수로 생각해봤어요. 제목은 문학을.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할 줄 몰랐던 문학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야. 전 허수가 좋아요. 너 오늘 아침 수업 시간에 자더라. 그렇게 지루했니? 글 쓰느라 밤을 샜어요. 아니 저희가 이걸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왜 얘는 매일 수업 후에 남아?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라파가 8점을 맞은 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아버지 라파가 요리한다. 중국에서 배운 스프 요리다. 왕. 중국에서는 모든 재료로 요리를 해. 만리장성 끝자락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조그마한 살코기를 준 적이 있어. 아니 근데 그 맛이 고기인지 생선인지 모르겠더라고. 뭐였는지 알아? 어? 오리 발가락 사이에 있는 엷은 막이었어. 우리 반에 중국 여자애들이 2명 있어요. 와우. 근데 그 선생님 좀 이상하다며. 안 그래? 퉁명스러워 보인다던데? 같이 점심 먹자고 당신이 나 찾아올 줄 알았어? 아 그게 그 애랑 제목에 대해 싸우느라 깜빡했어. 그 애가 제목을 뭐라고 지으려는지 알아? 허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아침에 임대라고 쓴 팻말을 받아왔어. 내가 전화해서 나한테 시간을 한 달 주기로 했다고 확인시켜줬지. 근데 뭐 로사리온지 에오엔이언지가 난 두 사람 중 누구랑 얘기하는 건지 절대 모르겠는데 내가 30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하더군. 그래도 문제는 벌써 팻말을 걸었다는 거야. 당신을 압박하려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당신 거 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뭐. 어쩌면 문제는 내용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쌍둥이 자매한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미노타우루스의 미로. 내 생각에 이 이름은 사람들을 즐겁하게 한다고. 이거 어때? 가방 같아. 가방이야. 아프리카 수공 예쁘. 배낭도 있고 동전도 엮여 있어. 예쁘네. 어이가 없어. 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예뻐. 난 자파점 주인 되고 싶지 않아. 자파점 주인이 뭐가 나빠? 자파점 주인은 자기가 뭘 파는지 알아. 콩 300g, 양모 2m, 가죽 배낭. 뭘 파는지 안다고. 어이가 없어. 전화를 받은 이후 아버지 라파는 저녁 식사를 즐기지 못하게 되었다. 불안해하더니 부엌으로 간다.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고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9시에 뉴스를 보려고 TV를 켠다. 첫 장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자동차를 불태우는 것이다. 저 애들은 희망이 없어. 모든 문이 닫혔다고. 그래서 자기를 배제하는 체제에 대한 화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버지 라파는 뉴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테라스로 나간다. 난 아버지 라파를 따라 나간다. 이번 여름 수많은 밤에 세 사람이 테라스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다. 공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 집 안에 있다. 공원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라파는 이 공원에서 매일 오후 5km를 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하고 있다. 그의 시선은 중국까지 이른다. 아버지 라파를 왜 졸졸 따라다니지? 적어도 아버지 라파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 그거잖아. 아버지 라파한테 접근하려고 하고 있잖아. 제가 그 아저씨한테 접근한다고요? 라파한테 질투 섞인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갈등이 없는 인물이 라파니까. 클라우디오, 넌 라파를 다루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나를 발가벗겨 놓은 것 같았어. 한 번도 그렇게 비참하게 느낀 적이 없었어. 여기에 집중해.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선생을 잊어버려. 7x제곱 더하기 16y제곱은 112. 공식을 그리지 않고 타원을 볼 수 있어야 돼. 보이지? 타원이잖아. 그래, 그런 거 같아.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해? 이 부호 때문에 타원이야. 부호를 바꾸면 뭐지? 쌍곡선이 될 거야. 하지만 이건 이 부호 때문에 타원이야. 초점들을 계산해보자. 뭘 먼저 해야 되지? 반 애들 모두 앞에서 나를 발가벗겨 놓은 거 같았어. 그래, 그냥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겠지. 걔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애들이 웃기 시작했을 때 그만하셨어야죠. 처음 웃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안 그러셔서 웃음소리가 힘을 받아 더 커졌다고요. 라파한테 뭔가 안 좋은 얘기했어? 가끔 당신이 너무 신랄해. 문장과 개념창 안에서 범한 잘못들을 고쳐주기만 했어. 내가 느낀 것들과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패버릴 거야. 패버리고 차를 태워버릴 거야. 차 없어. 패버릴 거야. 더 좋은 게 있어. 횃불지에다 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관점은 어떤 건지 말이야. 나한테 항의하는 글을 쓰라고 부추긴 거니? 당신이 자취 주관이잖아. 그거 싫을 거야? 어떻게 쓰는지 봐야지. 네, 선생님한테 항의하는 글이라. 누구나 횃불지에 글을 쓸 권리는 있어. 아니 왜 라파랑 얘기 안 하는 건데? 그 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 애 때문에 복잡한 일에 얽히는 거 피해야지. 제목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알아? 텅빈 칠판. 텅빈 칠판. 아주 좋아. 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 집중하자. 이 타원들의 초점들을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 한 바퀴 돌고 올게. 난 서재에 들어간다. 컴퓨터 정지 화면에 있는 시카고 불스 파워포워드가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어디서부터 열어봐야 할지 모르겠는 상자들이 많다. 아무거나 하나 열어본다. 상하이 장난감 프로젝트, 베이징 장식구 프로젝트. 자, 이번 상자에 더 재밌는 게 있는지 열어본다. 엑스레이 사진. 난 엑스레이 사진을 빛에 비추어 본다. 척추골 사진이다. 엑스레이 사진은 여자 거 같다. 맞다. 여자 거다. 엑스레이 사진을 상자 속에 되돌려 놓고 난 복도를 어슬렁거린다. 여긴 어딜까? 부부 침실이다. 침대다. 난 침대에 눕는다. 거울이 있는 옷장, 여자 구두 7켤레, 부부용 욕실, 면도용품, 안티스트레치 크림, 헬로카틸, 에페럴강, 렉사틴 등이 있는 벽장. 난 아버지 라파의 향수를 뿌리고 그의 아들에게 돌아간다. 그의 아들은 셋째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건 타원이 아니야. 쌍곡선이야. 아, 그렇구나. 왜 그런지 생각해봐. 난 거실에 있는 아버지 라파와 에스테르를 본다. 그녀는 사온 물건들을 내려놓는다. 아버지 라파가 소송거린다. 뭔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주 열릴 수는 없을까? 그럴까? 좀 더 생각해봐. 난 복도로 간다. 나 길 모퉁이에 주차해서 교통딱지 끊었어. 상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 괜찮아? 당신 기억나? 후아니토라고 그 중국 사람? 결국 서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오늘까지 난 모르고 있었고. 마지막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야. 지분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어. 오늘 오후에 마리아도가 날 부르더니 그 레스토랑 계산서를 꺼내 보여주는 거야. 더 비싼 식당은 없었냐면서. 아니 만족스럽게 대접하라고 본인이 그랬다고. 내가 가장 비싼 곳으로 데려간 것도 아니야. 얼만데? 거기다 집으로 부르더니 자기가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다고 말하는 거야. 얼만데? 270달러. 포도주에서 내가 과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잘 보이려고 했다고. 내가 아니라 회사 말이야. 당신 돈으로 내. 그리고 잊어버려. 돈 문제가 아니야. 그 중국 사람이 서명하지 않아서 열받았다고. 그 중국 사람이 서명했으면 나한테 계산서는 언급도 안 했을 거야. 내가 보이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춘다. 내 시선은 파괴라는 뜻의 수채화 티어스테룸 위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중국 사람에 대해 잊어버리면 저녁 초대도 300달러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거야. 300달러? 팁까지 포함해서. 라파, 응. 우리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책을 너무 안 읽는 것 같다고? 갑자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에스테르가 아픈가 봐. 왜? 렉사틴은 항우울제야. 그게 에스테르 건지 그 남자 건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 남자가 더 안정적이야. 클라우디오가 왜 컴퓨터를 안 켜는지 이해가 안 가. 컴퓨터, 상자, 침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클라우디오가 왜 컴퓨터를 안 켜보는 거지? 이거 아닐까? 클라우디오는 이제 아버지 라파의 컴퓨터에 관심이 없는 거지. 이제 에스테르한테만 관심 갖는 거야. 에스테르의 비밀만. 에스테르의 비밀? 그전 비밀이 없어. 그전 투명하잖아. 야, 걔가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에스테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어? 근데 이제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거지. 클라우디오가 에스테르를 바라보는 방식, 에스테르에 대해 말하는 방식, 뭔가가 변했어.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말이야. 계속해서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여자야. 이제 이해했어요. 한 장면이 빠졌어요. 클라우디오의 변화를 정당화해줄 앞에 한 장면이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반대야. 넘쳐나. 에스테르가 너무 많아. 렉사틴은 뭐야? 진부의 클라우디오, 제발 암을 갖고 나오지는 말아줘. 라파엘, 잠깐 남을 수 있니? 전에 내가 널 칠판 앞으로 불렀을 때 내가 받은 인상은,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 혹시 농구 좋아하니? 그런데요. 마치 코치가 자유투, 공 던지는 법을 고쳐주는 것 같은 거야. 모르겠다. 난 농구를 잘 몰라.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할 말이 없었지. 결국 나한테 이걸 주고 갔어. 밑줄 치지 마. 모서리를 접지도 말고 책을 펴서 엎어 놓지도 마. 라파한테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빌려주셨던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걔한테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빌려준 거 아니면 책을 빌려준 거? 걔도 내 학생이야. 베를린에서 온 편지는 오해에 관한 내용이야. 주인공이 오해에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살면서 찾아냈어! 결국 내 손에 들어왔어. 요즘 이 여자에 대해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근데 아직 여기서는 전시하지 않았어. 중국 여자야? 원래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어. 이 장르적 관점에서 서해 전통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 장르적 관점? 당신 생각은 어떤데? 내가 볼 때는 중간 수준의 관람객한테는 충분히 통할 것 같아. 상하이 6번가 하늘이랑 상하이 7번가 하늘이 뭐가 달라? 시리즈에서 두 개가 똑같은 건 없어. 그냥 컴퓨터에 의해 우연히 생긴 아주 작은 차이로 이루어진 편지들이야. 하지만 뭘 표현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지. 그냥 존재할 뿐이지. 표상 앞에 존재하는 거야. 자신만의 확고한 물질성을 가지고 관람객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좀 봐도 되겠어? 그래. 천천히 살펴보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뭔가 말해줘. 테라스는 열려있다. 그녀는 넋을 잃고 공원을 바라보면서 사과를 먹는다. 날씨가 춥다. 난 이런 날씨가 좋아. 공원은 낮이랑 밤이 아주 달라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퇴직한 어른들은 타이치를 하고 흑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저기 있어요. 저기서 라파가 걸음마를 배웠어. 그리고 그네 같은 그네가 아니야. 전에는 쇠로 되어 있었어. 그네를 가리킨다. 오, 햇살이 그녀의 팔을 어루만진다. 저기 벤치 보이세요? 이번 여름 내 오후에 저기서 당신을 많이 봐왔어요. 척추야. 수술을 했어. 완전하진 않아. 해결책이 없거든. 몸이 붓고 찌릿찌릿 아파.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 달릴 수도 없고. 전에는 나가서 라파랑 달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춤도 못 춰. 난 그녀의 옷장에서 본 구두 7켤레를 생각하고 있다. 춤을 출 수 있을 때 어떤 구두를 신고 춤을 췄을까? 난 그녀가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공원에서 가을 낙엽 위에서 그녀가 맨발로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공원에서 가을 낙엽 위에서 그녀가 맨발로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사과는 상징이야? 아니면 그냥 사과일 뿐인 거야? 맨발, 낙엽. 너 미술품 카탈로그 편집자로 끝내고 싶어? 홍탕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침묵입니다.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세상의 소음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입니다. 딱딱딱. 이딴 걸 위해 어휘들을 사용한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 최악의 문학은 현대미술품 카탈로그 안에 있지. 내 집사람은 가게에서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 미노타우루스의 미로. 이름 그대로 길을 잃는 장소야. 나는 공원에서 가을 낙엽 위에서 그녀가 맨발로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아니지 클라우디오. 이건 아니지. 너도 알잖아. 있어요? 그게 말이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지도 않아. 또 뭐요? 넌 나열에 집착하고 있어. 작은 벽장에서 본 약들 나열, 공원에서 본 사람들 나열. 스코피츠 제럴드한테 배웠어요. 밤은 부드러워해서요. 난 그 책 안 읽었어. 등장인물의 시점을 만드는데 필요해요. 관점 말이에요. 혹시 라파가 쓴 걸 읽어보셨어요? 저희 내기를 했어요. 그걸 실을 배짱이 없다는 쪽에 10달러 건다. 텅빈 칠판. 당신이 그애한테 칠판에 장문을 하라고 하고 잘못된 문장들을 하나하나 지어나갔다. 하나하나 지어나가서 칠판이 텅 비게 했다.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맞아. 그렇다면 그 애가 화낼만 하네. 아 그런 거야? 아니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긴 거 같잖아. 처음에 셔츠를 벗기고 그 다음에 바지를 당신도 내가 상징주의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난 상징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나한테 사과는 사과야. 칠판에 있는 장문을 고치는 것은 칠판에 있는 장문을 고치는 거라고. 아니 그애 반 친구들이 막 웃는데 당신이 그런 거잖아. 좋아? 애들이 막 웃기 시작했을 때 멈춰야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아주 잘 쓰지 않았어? 그리고 주장도 잘 폈어. 그게 논리가 맞아.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시키기로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뭐라고 충고할까? 철학은 졸려. 아리스토텔레스, 가족, 화계, 독일, 그리스, 중국. 이 빌어먹을 것들은 뭐야? 클라우디오의 의식. 내면 독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가 제임스 조이스를 찾아냈다는 거군. 그 화려한 단어덩이들, 그게 의식이라고? 예술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해.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지. 할라! 클라우디오요. 그래, 너 자고 가도 돼. 12시다. 거실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고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다. 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농구하러 한번 와.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잠깐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거니까. 막 웃고 심판한테 화내고 경기 후에 뭐 먹는 거야. 글 쓰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 너가 내 진정한 친구란 걸 보여준 거야. 야! 이 시간쯤 되면 가끔 뭘 하고 싶은지 알아? 나가서 뭔가 하고 싶어.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야. 모든 게 지겨울 때마다. 라파는 골아 떨어졌고 난 복도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개인 강의를 붙였어야 해. 아직 시간 있잖아. 수학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 집중을 좀만 잘했으면 다른 과목도 할 시간이 생겼을 텐데. 집이 점점 적막해진다. 난 나가기 전에 잠시 기다린다. 깜깜한 복도를 걸으니 어느새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다. 네 개의 천사는 계속해서 기다리다. 박쥐처럼 벽에 걸려있다. 아니야, 진짜 벌어진 일 같지가 않아. 이미지는 힘이 있어. 근데 아쉬워. 밤에 그 사람들이 자는 동안 클라우디오는 혼자 집을 돌아다니고 있어. 천사나 흡혈귀처럼. 힘이 있어. 근데 진짜 같지가 않아. 진짜로 벌어진 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진짜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진짜 벌어진 일 같지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난 부부 침실로 간다. 책이 놓여있다. 그녀의 탁자에는 만리장성 축조책이 있다. 아버지 라파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자고 있다. 호흡이 고르지 않다. 야, 그녀는 미소 짓는다. 피부가 아주 하얗다. 발은 어린 소녀의 발이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에게 존중이라는 게
그만두길 바라세요? 한 줄도 더 쓰지 마. 선생님이 절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날 아침 전 책들을 버리고 뛰어나가려고 했다고요. 모든 수업이 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 장문을 시키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쓰는 걸 멈출 수가 없다고. 써! 예를 들면 네 가족에 대해서. 전 이 사람들이 좋아요. 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써야 해요.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읽지 않을 거야. 기분 안 좋아? 그 중국 사람 때문에 당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서명하지 않고 떠난 게 결국 내 잘못이 되는 거야. 당신 잘못이라고?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우린 근처 술집에 갔어. 이미 후아니토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소란을 피웠어. 어떤 아가씨한테 화가 나서 무대에서 그 아가씨를 거의 때릴 뻔했다고. 난 가능한 후아니토를 끌어내고 사람들이 후아니토를 때리는 것을 말리려다 내가 대신 맞았어. 그랬더니 지금 후아니토를 잘못 대했고 그래서 서명을 안 했다는 거야. 룸살롱에 갔다고? 그 친구가 한잔하고 싶어 해서. 그런 데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전에도 갔었지. 절대 아니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런 데가 있다는 거 다들 알잖아. 어이씨. 이런 일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사업 파트너를 만족시켜줘야 한다고. 어떤 파트너들은 프라도 미술관에, 또 어떤 파트너들은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해. 돼지 같은 놈들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사업 파트너라고 해도 룸살롱 같은 데 가는 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상상이 안 돼. 룸살롱이 아니야. 여자들이 있는 바야. 여자들 있는 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나 그런데 안 가. 그런 건 항상 말이 안 오고 하지. 난 아니라고. 동료부터 거절할 수 없어서 내가 뒤집어 쓴 거야. 나한테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가 보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춤도 추지 않았다. 아니면 춤을 췄나? 기분 맞춰주려고 2잔 마셨어. 그는 텔레비전을 켜고 볼륨을 높인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테라스로 나간다. 지금이다. 난 지금이란 걸 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미술품에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이 작품은 600? 누가 여기 600을 내겠어? 가격 그게 문제야? 그럼 만약에 60이면? 60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비싸. 6달러라면 중국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진짜 중국계 사람.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라면 100배는 더 싸게 만들어줄 수 있어. 순식간에 팔릴걸?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현대미술. 6달러짜리 현대미술. 아버지 라파의 그 친구 후아니토는 모든 걸 느낄 수 있어. 어떤 나뭇잎이 매 시간 제곱 센티미터당 2mg의 물을 발산한다. 이 가장자리는 방정식 곡선으로 제한되어 있어. y는 5분의 2x제곱, 그리고 y는 5분의 x제곱. 하루 종일 잎이 발산한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라파가 발산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동안 난 찬물을 찾으러 간다. 내가 손으로 얼음을 칠 때 그녀가 부엌에 들어온다. 나를 보지 않는다. 마티니를 한 잔 준비한다. 난 얼음을 놓친다. 비조차도 저렇게 맨발로 춤을 추지 않는다. 무슨 뜻이지? 아무 뜻도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한테 미치는 효과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비조차도 저렇게 맨발로 춤을 추지 않는다. 내 아들은 널 위해 많은 걸 했어. 라파도 널 사랑스럽게 받아주었고. 두 사람이 이걸 잃는다고 상상해봤니? 두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만약 잃는다면 널 죽여버릴 거야. 나머지는 내가 대충 이해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비에 대한 부분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 비조차도 저렇게 맨발로 춤을 추지 않는다? 미친놈. 그러니까 네가 그 여자한테 속였다는 게 싫단 말이지? 평생 아무도 그 여자한테 실 쏘지 않았을걸?
그 사람들 거의 문맹이거든. 그 집에 시대 단 1g도 없어. 네가 그 사람들한테 시를 읊어주면 그 폭탄을 던지는 거와 같다고. 기조차도 저렇게 맨발로 춤을 추지 않는다. 너 지금 그 여자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가까이서 편견 없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전 그 집에서 에스테를 꺼내올 거예요. 이제 그 여자 말하는 방식이나 향기가 우습지 않나 보지? 왜? 일자리를 잡고 대출을 해서 꽤 큰 거실 있는 별장을 가지고 가! 네 말에 네가 현혹되지 마! 그 구조는 첫째, 나쁘다, 둘째, 부자야! 나머지는 내가 대충 이해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비에 대한 부분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 비조차도 저렇게 맨발로 춤을 추지 않는다?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бои не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클라우디오는 어때? 잘 지낼걸? 아마도. 나한테 그 액을 안 준 지 꽤 됐어. 5일 됐어. 목요일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더 잘 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지? 시작은 아주 좋았잖아. 혼동할 수 없는 중산층 여자의 향기. 너무 실망이야. 나 그 사람들 봤어. 2명의 라파 그리고 에스테. 어디서? 내가 그 집 앞에서 차에 앉아 있었어. 처음에 라파를 봤어.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말다툼하고 있더라고. 나 그 여자 되게 예쁠 거라고 상상했어. 아 어서 오세요. 잡지의 신을 라파 글에 관한 겁니다. 아 그 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잊었습니다. 네? 전 이 글을 읽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이한테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이건 상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는 거기 아이는 실탄 점점 이건 상징이죠. 아 죄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생각에 라파는 충분히 자격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 중 한 명이 너희 팀 중 하나를 때려서 부상을 입힌 거지. 이마누엘 칸트는 너한테 뭐라고 충고할까? 응? 뭐라고 충고할까? 잘 모르겠어. 칸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할 게 분명해.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보복은 나쁜 평판을 얻게 된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누군가 내 팀 중 한 명을 건드린다면 난 복수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를 건드린다든지. 난 아빠랑 한 팀이거든. 어제 네가 나간 다음에 네 뒤를 쫓아갔어. 난 이제 너희 집이 어느 건지 알아. 어떤 남자랑 있는 걸 창문으로 봤거든.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삐쩍 마르고 안경을 쓴 남자. 피부에 뭐가 있던데? 안 그래? 너희 꼰대 피부 왜 그래? 칸트는 엿먹으라 그래. 세네카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어떤 얍삽한 놈이 우리 아빠에게 피해를 준다면 난 그놈이랑 그놈 아버지를 패줄 거야. 그게 내 철학이야. 라파엘 아르톨라의 철학! 좋아. 저 철학은 이제 됐어. 이제 허수를 복습하자.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허수. 만약 네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움직일 생각이라면 넌 네 노트 필기를 먹어 치워야 할 거야. 내 말 알아들어? 신 선생? 결국 내가 찾아냈어. 이 빌어먹을 호수들을. 마치 공없이 경기하는 것 같아.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이 나한테 오지 않을 때 난 뭘 하고 있느냐인 거지. 교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가지 않아요. 그만뒀어요. 공부를 그만뒀다고?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건지 알 수 있을까? 개인 교습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해요. 공부 그만두지 마. 후회할 거야. 현대 미술품 카탈로그를 쓸 수도 있어요. 언어 선생님이 전 그럴 능력이 된대요. 상하이 5번가의 하늘. 제가 이 설치물에서 뭘 보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이 조용한 설치물 앞에서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한 작품도 팔지 못했어. 단 한 작품. 사모님이라면 이런 물건들을 집에 놓으시겠어요? 남편이 싫어해. 사람들은 예술품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장식품을 원해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행 가니? 선생님 거예요.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사모님이 미노타우루스의 미로라는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방 여기 내려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네가 주든지. 댁에 가져다 드리는 게 더 좋겠어요. 선생님이 서프라이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차에 이거 실을 건데 좀 도와줄래? 들어와. 책 냄새가 난다. 난 소하나를 따라 서가로 간다. 가방을 열어 책들을 꺼낸다. 그녀는 내가 책 꼽는 것을 도와준다. 쉽지 않다. 책들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다. 수학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헤르만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 저 러시아 작가들은 하나도 안 좋아해. 나한테는 너무 무거워. 근데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좀 질리지 않니? 여기서 헤르만은 노아 용수 때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 여기를 벗어나면 홍수인 거지. 네 나이 때 벌써 그랬어. 너를 보니까 헤르만이 많이 떠오른다. 너도 책 읽고 글 쓰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너도 엄청 불행해질 거야. 전화가 울린다. 헤르만이다. 호아나는 내가 그녀와 같이 집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녀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한다. 점심을 먹고 나자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든다. 난 이 모든 것을 그녀 옆에서 써내려간다. 그녀가 자는 동안 그녀의 다리가 매우 시다. 클라우디오 오늘 학교 안 왔지? 그치? 어떻게 알았어? 당신한테 이거 남겼어. 이건 뭐야? 상하이 5번가야. 이게 도스토옙스키 옆에 있어야 해? 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창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지 보셨어요? 전 여기 앉아 생각해요. 저 집에서의 삶은 어떨까? 예를 들어 저 나이 든 아줌마들 집이요. 싸우고 있네? 우산을 놓고 두 자매가 다투는 건가? 두 레즈비언이 헤어지려는 건 아닌가요? 시골집을 놓고 싸우는 거야. 검은 머리 여자는 팔자고 하고 금발머리 여자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손들을 잘 보세요. 됐다. 잊어버려. 저 사람들한테 수학 선생님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다. 무언가는 필요할 거예요. 들어갈 방법은 항상 있어요. 어떤 집이든 들어갈 방법은 항상 있어요. 다시는 내 아내 곁에 오지 마. 한 번만 더 가까이 오면 그때 널 죽여버릴 거야.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부터요. 저 아저씨 집은 어떨까? 누가 저런 아저씨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있을 거야.